오늘 한민호 국장님 모시고 중국 공산당과 그다음에 공자학원 이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공산당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고, 또 이번에 펠로시 대만 방문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 보면서 중공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잘 대비를 해야 되겠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일을 가장 많이 앞장서서 수행하고 계시는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님 모시고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중국 공산당의 실체, 그 다음에 공자학원의 실체에 대해서 강연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거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주변머리 없는 자를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정동수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 집사람 따라서 교회를 간간히 나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생겼어요.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하라고 이제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모세가 주님, 저는 입이 굳은 자입니다. 표현이 맞나요? 입이 굳은 자입니다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거 어느 자리에서 그 부분에 이제 말씀을 짧게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많은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원래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승만 대통령님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하려고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에치슨 라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에치슨 라인이 몇 년도에 발표됐습니까? 1950년 1월이에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며칠 전까지 몰랐어요.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있었다라고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월 25일 남침이기 5개월 전에 그걸 발표를 하는데, 미국이 내용인즉슨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이 태평양 방어선에서 대한민국을 빼겠다. 저는 에치슨 라인이라는 그 단어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치슨 선언이라는 게 발표되고 나서 그 당시 한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승만 대통령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명색이 역사를 가르쳤다는 놈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1950년 1월에 그때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남북한의 군사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이 압도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김구 같은 경우에 북한에 가서 걔네들의 이 군사력을 보고 와서 변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답이 없다 우리는. 에치슨 선언이 있고 나서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이명신 상공부 장관이 이 회고록을 남겼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형 판결은 받았는데 그 사형 집행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태의 사형시 심정이다. 저는 진짜 목이 메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육군 참모총장이 최병덕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는 몰래 북한에 밀사를 보내요. 북한이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6월 24일 날 우리나라 이 군 수뇌부가 모여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이 북한에 대한 경계령을 해제하고 6.25 직전에 전방에 있던 중장비 전부 다 후방으로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다 빼돌리고 또 이 군부대를 전부 다 인사이동을 시켜가지고 장군들이 이 부대를 장악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조치들이 6.25 직전에 다 벌어져요. 지금 말씀드린 이 생각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많은 얘기들 중에 극히 일부인데 어쨌든 최근에야 이걸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돼서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이승만 대통령님과 그 시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이승만 대통령님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과 공자학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국에서 노동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서 노동운동하면 행방불명됩니다. 중국에서 노동운동하면 행방불명돼요. 중국에서 이 마르크스주의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방불명돼. 중국에서 모택동 사상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방불명. 행방불명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산당의 손바닥 위에 가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도 물론 우리나라로 치면 노총이 있습니다. 공회라는 게 있는데 그거의 역할은 이제 자생적인 노동운동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모르게 모여서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고 모택동 사상을 공부하면은 잡혀간다라는 놀라운 사실. 우리 한국인들 중에 아는 분들이 별로 없죠. 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기독교인들이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공산당 당원이 1억 명이에요. 이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이 중국의 기독교가 공산당을 때려잡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도 중국 공산당은 이걸 강력한 라이벌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때려 부수고 성경을 몰수하고 또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 가정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사람들 신고하면은 보상금 주고 또 미성년자들은 교회에 못 나가게 하고 주일학교 또 청소년 캠프 등을 다 금지했고 이 가정교회 하는 어떤 목사님은 체제 전복과 불법 영업이라는 죄목으로 8년형을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9년형. 성경책 몰수하고 십자가는 무너져 내렸다. 10계명 대신에 시진핑 강령을 외우도록 하고 교회 내 예수, 성모 마리아 그림 전부 다 없애고 시진핑 주석 사진으로 대체시키고 또 예배를 하기 전에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하게 만들고 이 성경 자체도 왜곡을 해서 이 중국 교과서에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 가늠한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렇게 돌로 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군중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여자를 죽였다 돌로. 그 예수님이 죽이면서 하셨다고 얘들이 중국 공산당이 하는 말이 나도 죄인이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만 율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회에 율법이라는 게 집행이 될 수 있겠냐?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나도 율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너를 죽인다라고 중국 공산당은 예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하자가 많은 집단이지만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혹한 짓을 하는 거다. 예수님도 그랬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걸 없애고 있습니다. 성경 앱도 없앴고 기독교 위챗 계정도 없애고 또 이 온라인으로 성경책도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삼자회라고 들어봤습니까? 삼자교회 또는 삼자회. 이게 1949년에 통일전선 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한꺼번에 금지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 공산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해서 만든 게 어용 기독교가 이제 삼자 교회죠. 그래서 서양 제국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끔 서양 선교사나 선교 단체로부터 중국 기독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교회를 만든 거죠. 이게 삼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치 서양 선교사 내지는 서양의 이 기독교와는 단절시키고, 자양 단절해서 뭐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고, 자전 이 외국으로부터 이게 무슨 선교사 같은 거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도를 하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삼자회입니다. 이게 어용 기독교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상대로 한 통일전선 공작 기구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삼자교회랑 그 중국 공산당이 공존을 해왔었는데, 시진핑이 이제 그 집권을 하면서 간이 부어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상대로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호령하는데 중국 국내 정도는 다 잡았다, 이제 장악을 했다 완전히. 그래서 이 통일전선을 할 필요도 없어 라는 게 이제 시진핑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삼자교회마저 탄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 하에서는.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을 어떤 식으로든 삼자회라고 하는 그 어용 기독교 틀 내에서 끌고 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탄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자교회에 이제 그 십자가를 철거해버리고, 교회는 이제 그 중국 공산당 길을 이제 개양을 하고, 이게 시진핑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이 간이 그야말로 부은 거죠. 그 왕빈이라는 그 중국인이 기독일보에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막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지금. 글씨가 보이나요? 예.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긴 보이나? 예. 삼자교회라는 게 그 중국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태어난 거다. 그래서 이 삼자교회를 중국의 관변단체로 이해하면은 안 된다. 이 삼자교회를 통해서 제국주의의 이 침략에 이 협조하는 자들을 이제 발본색원하겠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그 삼자교회냐 가정교회냐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중국교회를 바라보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일보에 왕빈이라는 자가 기고를 했어요.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쟤들이 그야말로 휘젓고 다니는 그런 나라인 거죠, 지금. 기독교만 탄압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이렇게 가혹하게 탄압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1000년이 넘은 고찰마다 전부 다 헐어버리고, 불상 전부 다 파괴하고, 이 모든 작업을 통일전선 공작부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49년에 중국이 중국 이 본토를 장악하고 나서는 한동안, 자국인들을 상대로 통일전선 공작 차원에서 종교를 끌어안고 왔었어요, 지금까지. 비록 삼자교회 형태랄지 이런 어용 종교 형태지만, 이제 그런 거를 전부 다, 밟아버리겠다. 이게 통일전선 공작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산당이 중국 전토를 장악을 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위구르도 이슬람교도 역시 가혹하게 탄압을 하고 있어요. 이슬람 성당 부수고 거기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버리고, 또 모스크가 있던 자리에 편의점 만들고 술 담배 팔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짓을 그야말로 어디 한 군데 빠지지 않고 다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파룬궁에 대해서도 정말 가혹한 탄압을 하고 있어요. 파룬궁이 심신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그야말로 공산당을 타도하다 이런 얘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심지어 이 장점인마저도 파룬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다가, 이게 이제 수련 인구가 1억 명을 돌파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겁을 먹게 됐어요. 지금은 비록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지만, 이게 언제 중국 공산당을 때려잡자라는 조직으로 변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010년도에 천안문 광장에서 파룬궁 신도들이 이제 분신 자살하는 연극을 연출을 해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그때부터 파룬궁 신자들을 정말 가혹하게 탄압을 하죠. 그래서 잡아서 이제 산채로 사람을
뇌사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를 탄압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이게 자체적으로 공부하는 모임을 탄압하는데 더해서 우리로 치면 아이돌들도 이 시진핑 정부는 이 열심히 탄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돌 팬클럽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명 된다고 그런다. 1,000만 명이다.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이게 천안문 광장이랄지 뭐 상하이의 큰 그 넓은 공원에 우리 팬클럽 모여라 한 100만 명 모였다고 쳐봐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 아이돌 그룹이 이제 TV랄지 뭐 유튜브에 출연하는 거 일체 금지시키고 팬클럽 전부 다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이 소위 이제 이 테크 기업들마저도 전부 다 CEO들 전부 다 그 숙청을 지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잠재적인 정적이다. 이게 마윈 팬클럽 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걸 잘못했다가는 마윈이 한때 그 시진핑한테 대드는 발언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그 대규모 기업들의 이 테크 기업들 CEO들도 전부 다 이제 숙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이 편집증적이냐 하면은 이 중국에 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 내지 한국 기업을 전부 다 간첩으로 보고 감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중국 이 랴오닝성의 지방 그 공산당 조직에서 문서가 흘러나온 거를 에포크타임즈에서 입수해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입국한 종교인,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은 철저하게 감시 대상이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가진 놈들, 또 위구르 놈들, 또 파룬궁 수련자 등등에 대해서는 열심히 감시 감독하고 있다라는 문서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소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중국 공산당은 자기네들을 제외한 모든 조직을 탄압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운동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노동운동이랄지 뭐 자체적인 이런저런 공부하는 모임, 그 다음에 모든 종교, 연예 아이돌, 그 다음에 인기 있는 뭐 기업인들 등등을 심지어 다단계 판매 기업마저도 탄압을 하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들이 이제 그 자본주의 잔당을 때려잡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얘들 교리예요, 애초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국주의 미국의 스파이들이 침투하기 때문에 얘들 막기 위해서 독재해야 된다. 세 번째 게 상당히 그 중국을 이해할 때 그 중요한 부분인 게 이 중국이 50개가 넘는 다민족 국가고 이 영토도 넓고 이제 인구가 14억이 넘는다. 여러분들 이따가 댁에 돌아가셔서 이 기사 한번 찾아보시죠. 금년도 7월 9일자 기사인데 여기 이 기사에 이제 그 조선족으로서 중국인이 이제 한국에 와서 중국어 강사하던 사람이 얘기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인구가 1억, 2억 정도 되면은 뭐 자유니 인권이니 이런 얘기를 해도 좋다. 그런데 지금 봐라, 중국을 봐라.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독재를 하고 있는데도 온갖 범죄가 벌어지고 있지 않냐. 예를 들면 뭐 위법, 불법, 탈법, 비행, 악행, 부패, 사기, 협잡, 공갈 등등.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다, 중국이. 근데 이런 중국에서 만약에 인권이나 14억 인구한테 인권과 자유를 줘봐라, 중국이 어떻게 되겠나?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말이 모택동이나 등소평도 다 군으로 사회 질서를 잡고 인민의 군기를 잡은 혁명군의 장수들이 여기서 이게 등소평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1989년에 천안문 광장의 그 민주화 운동을 탱크로 밟아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등소평이에요. 개혁 개방의 그 상징 같은 그자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명령이었죠. 그 중국의 운명은 정말 서글픈 거예요, 이거. 중국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슬픈 운명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이 14억의 이 사람들이랑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가 지금 이제 심각한 우리한테 이 도전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공산당 말고는 모든 조직을 이렇게 이 탄압을 하다 보니까 그 짓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정권 수립한 지 70년입니다. 7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전체가 썩어버렸어요.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말단에서부터 최상부까지 좋은 보직을 갖고 승진하려면은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게 구조화된 시스템이고, 그 중에서도 공산당 중에서도 이 태자당이라고 하는 집단이 모든 걸 독식하는 이런 정말 이게 이 고름 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공산당 자체가. 근데 이게 몇몇 공산당 간부들의 오류가 아니고 일당 독재를 70년 함으로써 생긴 불가피한 결과예요. 이게 몇몇 놈의 잘못이 아니고 일당 독재의 필연적인 결과인 거죠. 이게 부패가, 이 극단적인 부패가. 그래서 가끔 이제 부패 척결 캠페인 하는데 이거는 권력 투쟁에 불과한 거죠. 권력 투쟁.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민해방군도 이 부패의 예외가 전혀 아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고맙게도. 이것도 이따가 한번 이 기사를 찾아보십시오.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사가 났는데, 그 류러구어라고 하는 전 다롄시 공안국장이 이제 부패 혐의로 그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혐의가 뭐냐면은 그 전임자 공안국장이었던 그 왕 리커한테 뇌물을 줬기 때문이다. 근데 왕 리커는 다롄의 말단 경찰관에서 시작해서 다롄시 공안국장, 랴오닝성 공안청 부청장을 거쳐서 장수성 정법위 서기에 오른 인물이다. 근데 이놈은 순리준이라고 공안부 부부장한테 뇌물을 바친 걸로 드러났다. 근데 이 순리준은 누구의 측근이냐면은 멍젠주 전 중앙정법위 서기의 직속 부하였는데, 멍젠주는 누구 부하냐면은 누구 부하입니까? 장점인의 부하다. 그러니까 말단 경찰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저렇게 쭉 승진하는 과정에서 이 고리가, 부패의 고리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장점인까지 간 거예요. 이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여기서 깨끗한 척 하는 인물은 어떻게 될까요? 누명을 쓰고 제거되죠. 이어지는 이 기사의 또 일부인데, 2002년 이후에 20년 동안 랴오닝성 공안청장을 역임한 놈들이 다 부패로 퇴진했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보시라이,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나, 이 한때 그 시진핑이랑 권력을 다투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리커창 현재 총리, 이런 놈들이 이 당시에 그 랴오닝성 성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중국 공산당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썩었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이거는 그 45조가, 이거 뭐 상상도 안 되는, 이거 누런 게 다 금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집에서 발견됐냐면은 겨우라고 하기에는 그 동남부의 해남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거기 하이난 성인데, 행정구역상 성인데, 여기 성의 석이 우리로 치면 도지사급입니다. 제주도 도지사. 제주도 도지사 집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집을 3차나 빌려서 뇌물을 숨긴 놈이 있어요. 마오타이만 2,900병. 얘는 어떤 놈이냐면은 국가담배전매국의 부국장, 우리로 치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전매청의 부청장 정도 되는 놈이 이 정도 재산을 쌓아놨어요. 여기서 이런 사례를 몇 가지 예를 들 텐데, 얘들이 이 재산을 쌓을 때까지 그 아랫놈들이나 윗놈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얘가 이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아랫놈들이 바친 거를 다 긁어 모은 거고, 얘가 이 짓을 하면서 이 잡히기 전까지 버틴 거는 윗놈들이 다 용인했기 때문인 거죠. 또 어떤 놈은 이 슈퍼카만 100대를 모은 놈이 있어요. 슈퍼카 100대를 모으는 동안 아래 위에서 몰랐을까요? 다 한통속이었다는 얘기죠. 이거 한 놈은 별것도 아니에요. 하얼빈시의 전력국의 부국장. 우리로 치면 하얼빈시 뭐 대구시의 뭐 시장 부시장 이런 것도 아니고 전력국의 부국장이에요. 이놈이 이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또 첩이 100명.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캐비넷 속에 있는 건 좀 더 현찰인데 현찰 묶고 첩이 100명이고 얘는 그래도 좀 지위가 있는 놈입니다. 이게 자산관리공사 회장. 얘들이 돈 모으는 방법은 회사 공금 유용하고 불법 하청 주고 또 승진할 때 이런 뇌물 받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그 장수성이 이제 공산당 조직부장 인데 얘는 이게 냉장고에서만 21억 원이 발견되는데 얘는 직책별로 자기 부하들 승진시킬 때 직책별로 이제 이 최소 가격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경매를 해. 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 공무원으로 치면 야, 지금 5급 사무관자리가 있는데 이거 최소 3억이야. 3억보다 더 줄면 손 들어봐. 이게 중국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는 얘들이 이렇게 썩어 있다는 게 풀뿌리부터 다 이렇게 썩어 있다는 거. 이게 중국 최고위층 시진핑과 이거 7명의 그 상무위원들 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썩어 있는 거고. 또 링지화 전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 부장은 황금, 서화, 골동품이 포함된 트럭 6대 분량인데 링지화는 그 중국 공산당 주석이 누구죠? 시진핑 직전이 누구였죠? 네? 후진타오. 예, 후진타오의 최측근입니다. 이게 링지화가. 그럼 아니 링지화가 이렇게 재산을 벌 동안에 후진타오는 아무것도 몰랐나요? 자 이제 정말 여러분한테 희소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6년도 신문이지만 지금도 뭐 이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다. 중국 공산당 군이 인민해방군도 지금 말씀드린 수준에서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솜서성의 그 군수창고에 보관했던 미그 15 전투기가 원래 이제 385대가 있어야 되는데 장부상 24대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해체해서 팔아먹은 거죠. 이놈 저놈. 그리고 전차 장갑차 해체해서 팔아먹고 또 총 이거는 뭐 이렇게 조폭들한테 팔아먹고 구호용품이랑 뭐 휘발유 이 기타 연료 팔아먹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이번에 그 펠로시의 그 대만 방문 이후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서방의 많은 분들이 쟤들은 종이 호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죠. 심지어는 이제 항공모함 개발한 주역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거 하면서 엄청 해먹었다고 그래요. 참고로 이제 중국이 항공모함을 지금 3대째 진수시켰는데 그 서방의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거는 용도가 그 해난 구조함, 바다의 앰뷸런스 정도로 쓰면 좋겠다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얘들은 실제로 종이 호랑이일지 모르겠어요. 이 미국이나 영국이 항공모함을 운영해온 세월이 100년 전후 됩니다. 100년. 1920년대 초반에 이게 항공모함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실전에 이제 배치가 되거든요. 100년 동안 항공모함을 운영을 해온 미국 등과 지금 중간에 이런저런 자재 다 빼먹고 게다가 이 연료도 얘들이 이제 디젤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제 중국 항공모함은. 미국은 이제 원자력 항공모함이라 이게 연료 보급 없이 그야말로 몇 년을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 중국의 항공모함은 이게 기름을 떼기 때문에 기름 보급함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계속. 그리고 이제 뭐 활주로도 이렇게 스키 점프대 비슷한 거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이 이 속도로 발전하면 나중에는 중국을 진압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국을 밟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펠로시의 대만 방문 관련해서 펠로시가 쓸데없이 이거 벌집을 건드렸다라고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그럼 언제 중국을 손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더 크기 전에 밟자라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태자당이 이제 세습 귀족들이 지배를 하고 있죠. 얘들은 실제로 중국은 우리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만장자의 91%가 이제 당 간부 자제들이고 태자당이고 나머지 9%는 이제 태자당의 앞잡이들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이제 8대 혁명 원로, 지금은 죽은 사람인데 진운이라는 사람이 그 등소평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혁명 그 초기에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세웠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안심이 된다. 그래서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 돈이 되는 사업은 다 얘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윈, 그 알리바바의 마윈 등은 다 이 간판이죠, 간판. 사실은 대주주, 실제 소유자들은 전부 다 이 태자당입니다. 그래서 태자당으로 검색하면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얘들끼리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이 산업을 통째로 이렇게 특정 그룹이 다 가져가. 예를 들면 전력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이 전 정부인가 이렇게 리펑인가 하는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 자식들이 지금 다 소유하고 있죠. 저 산샤댐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이게 석유방, 전력방 뭐 이런 식으로 이 국가의 중요한 산업 부분을 이 태자당이 좀 다 나눠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죠. 돈 좀 벌려면 얘들한테 이렇게 이 뇌물 바치고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중국에 마치 민간 기업이 있는 것처럼 알리바바랄지 뭐 텐센트랄지 무슨 뭐 이게 그 거창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건 민간 기업이 아니고 민간 기업으로 가장한 이 태자당의 기업이죠. 중국 공산당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마윈, 그 잘 나가던 마윈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겼어요. 이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마윈의 성장도, 이 마윈을 키운 것도 중국 공산당이고 재산을 뺏은 것도 중국 공산당이에요. 이게 무슨 뭐 일주일 뭐 이렇게 걸린 거 아니에요. 저 새끼 재산 뺏어 그래가지고 끝난 겁니다, 그냥. 그래서 마윈이 재산 뺏기고 나서 이런 말을 했죠. 웃기게. 나 원래 꿈이 그 중학교 선생님 되는 거였어. 마윈이 가끔 신문에 나죠. 그건 중국 공산당이, 마윈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놈이라서 우리가 얘를 아직 안 죽였다라는 거 보여줘야 돼요. 마윈을 제거해버리면 이 공산당이 입게 될 이미지 상처가 너무 커서 얘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가끔 보여줍니다, 중국 공산당이. 뭐 신문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텐센트를 비롯해서 중국 최대 기업들이 충성 맹세를 했죠, 얼마 전에 시진핑한테. 중국이 얼마나 황당한 회사냐면, 나라냐면은 아까 그 마윈 예에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지만,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예요. 재산이 200조 원이나 되는 회사의 오너가 사라졌어요. 행방불명. 어딘지 몰라요, 지금.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또 H&A 그룹 회장은 프랑스에 관광 갔다가 실족사했다고. 얘는 시신이 발견된 운 좋은 경우죠. 권력투쟁에서 패해가지고. 이거는 중국에 석유를 주무르던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도 중국의 이 배후의 중국의 실권자가 아마 이 장점인 계열일 텐데, 거기서 키웠는데 얘도 행방불명 됐는데 아직까지 어딘지 몰라요. 재산은 다른 놈이 다 가져갔죠.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그 람정 개발, 그 카지노를 비롯해서 중국인들이 세우는 뭐 이 큰 그 호텔이 있는데, 그 주인이 당연히 태자당이죠. 판빙빙, 저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마저도 그냥 행방불명 시켜버려요, 중국 공산당은. 얘는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4개월 만에 이렇게 풀어놓고서 반상문을 서게 만들었죠. 벌금 내게 하고. 화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IT 기업이자 스파이 기업, 중국 군 소유고 그 배후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태자당 그룹이 있는 거죠. 다 공산당 거예요. 언제든지. 이 나라가 워낙 커가지고 사람을 졸지에 재벌로 만들 수도 있고,
졸지에 행방불명시킬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집단이고 중국이라는 나라죠. 중국에는 그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로 다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중국 국내외에서 야 우리도 법치라는 걸 좀 해보자라고 그래가지고 법 비슷한 거를 이제 가끔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웃기는 법들을 만들어내죠. 국가정보법 보면은 모든 조직과 국민은 국가정보 업무를 지지, 협조, 호응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지원, 협력, 호응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기관, 조직, 개인의 교통수단, 내 차, 통신수단, 핸드폰, 뭐 장소, 우리 집 이런 거 전부 다 제공해야 된다. 이 국가가 요구하면. 이런 게 중국의 법입니다. 물론 이거 법 없이 뭐 이게 잘 돌아가는 나라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 공산당의 정체를 그래서 이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주의를 표방하죠. 그리고 이 교리에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세우는 일단 독재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습 귀족 태자당이 다 해먹는 극단적으로 부패한 또 극단적으로 독재를 하는 조폭들이다라는 게 제가 이 중국 공산당에서 대해서 공부를 쭉 하면서 내린 결론이 조폭이다. 엘리트 조폭. 중국 공산당의 속성이 당연히 이제 유추가 되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얘들은 극단적으로 부패하고 독재하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침략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그 부패와 독재라고 하는 한 면과 침략성이라고 하는 이 측면이 별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약점이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주변에 민주국가가 존재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민주국가의 존재 자체가 체제에 대한 위협인 거죠. 그리고 민주국가를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홍콩을 밟았고 지금 열심히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작질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대내적으로는 일당 독재를 이 태자당이 영원 무궁토로 해먹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얘네들의 대내적인 목표고, 대외적으로는 진짜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미국을 무너뜨리고. 이게 중국 공산당의 실제 목표입니다.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얘들은 이걸 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달성은 못하겠지만 상당한 능력이 있죠. 우선 우리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리고 지난 30년이 넘게 서방세계가 속아가지고 쟤들한테 얼마나 퍼줬어요. 시장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동안 간첩질 열심히 해가지고 서방의 첨단 기술들은 전부 다 서방뿐만 아니고 최근에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소의 원장, 부원장, 수석 연구원 세 놈이 전부 다 구속됐는데, 간첩질 하다가. 그 배우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인데. 중국이죠, 중국. 예.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간첩질 해가지고 나라를 굉장히 꽤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 세계 제패를 꿈꾸고 있는 애들이다, 애들이. 실제로.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이제 이 시진핑 때 와서 극단화되긴 했지만 이 기고만장한 이유가 얘들이 그 중화민족주의, 한 2500년 된 중화민족주의도 있거니와 이 중국 공산당이 이제 창당 100년인데 100년 동안 얘들이 좌절을 맛보지를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려 10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세 세대에 걸쳐서 얘들이 좌절을 겪어보도록 못했는데, 이 49년에 대륙을 차지했고 50년에 미국 당대 최대, 이 역사상 최대 강국인 미국이랑 비겼습니다. 전쟁에서, 6.25에서. 그리고 소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종주국은 무너졌지만 중국 공산당은 건재하고 있고, 최근에는 G2가 됐고 세계를 호령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국의 철딱선이 없는 애들은 이제 소명의식을 갖게 되죠. 야, 이 지구는 이제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이거 뭐 운명에 피할 수 없는 운명. 100년 동안 그렇게 굴러왔잖아, 우리가. 이런 관성적 사고를 가지게 됐죠, 중국 애들이.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간이 엄청 부었어요, 애들이.
중국은 민주화가 불가능합니다. 첫째는 민주화를 하면은 공산당이 소멸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중국이 해체가 돼요. 이 민주화가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과 공조는 불가능하다. 모름지기 공산당과 공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 운운하는 것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첫째는 굉장히 무식하거나 아니면 간첩이거나. 공산당이랑 공존이 불가능해요. 아니, 우리가 걔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걔들이 우리를 못 견뎌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김정은한테는 굉장히 짜증나는 거죠. 위협이죠, 위협.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 모택동이 한 말이 담담타타타타담담이라고, 이거는 이 대화와 이 무력 사용을 그때 적절하게 섞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화를 하면 우리는 대화 자체가 목적인데, 이 평화 체제의 존립, 뭐 이렇게 이 대화 자체가 목적인데 얘들은 대화가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 우리가 이 공산당이 얼마나 집요하고 못된 정말 그 악마적인 집단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전쟁을 초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런 제한이 없는 별짓 다 해서 이겨야만 되는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중에 이 중국 공산당은 뭐 엄청난 정말 그동안 축적된 지혜가 얼마겠어요 도대체. 손자병법이 2500년 전에 나왔는데 2500년 동안에 이 온갖 별짓을 다 했는데 걔들이. 또 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사, 또 중국 공산당사 등을 통해서 엄청난 그 지혜를 쌓아 올렸고, 얘들의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은 일당 독재를 오래 했고 앞으로도 오래 할 것이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얘들이 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0년 정도는 염두에 두고 공작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길면 한 3년 내지 5년을 내다보고 이게 일을 하는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3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쓰는 초한전의 대표적인 양태 중에 하나가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특히 미국에 퍼뜨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초한전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제 통일전선 전술이 얘들의 이제 전가의 보도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전선 전술을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상대를 향해서 쓰는 게 아니고 공산당이 평소에 하는 짓이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을 많이 늘리고 적을 고립시키고 우리 편을 만들지 못하면 최소한 중립화라도 시키자라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자교회 만든 것도 중국 공산당이 아직 그 중국 전토를 법률적으로는 장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악을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끌어안는 신용을 하기 위해서 통일전선 전술로서 삼자교회를 만든 거예요. 미국도 그런데 다행히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얘들이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게 통일전선 조직이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 애들이 미국을 상대로 또 자유진영을 상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국과 자유진영이 깨달았어요. 이제 얘들이 미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종합 전략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그야말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심지어는 이 선거에도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 하원 의원 중에 친중파 하원 의원을 많이 만들어서 미국 하원을 장악하자, 이런 정말 앙증맞은 생각도 한다는 걸 미국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 미국을 상대로 이 짓을 하는데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만히 있었겠어요?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이건 지난 그 지방선거 직전에 경기도지사 이 후보로 그 김동연 민주당의 지금 경기도지사가 됐죠. 이 사람이 이제 오성 홍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중국인들 집회에 가서 그 지지를 호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동연이 당선이 됐는데, 이때 2등이랑 그 표차가 겨우 8,913표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들, 주로 중국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38,542명이에요. 물론 강용석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표를 좀 가져가긴 했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이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들의 투표권이 없었다. 본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정치권에 여야 막론하고 김무성, 송영길, 김경진 등이 있고 심지어 종교계 서경석 목사님도 존경하는 서경석 목사님도 이 결과적으로 중국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21세기 한중 교류 협회를 비롯해서 온갖 그 친중 단체들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요. 대놓고 또 제가 보건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중국 공산당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중국 애들이 대놓고 돌아다니면서 이 공작을 하고 있다. 저위보 같은 여자. 그래서 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서 전국의 지자체 정치인들 다 포섭을 해가지고 강원도에서는 이 차이나타운 만들려다가 이제 실패를 했죠. 기업들도 중국에 목을 메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우리 이 문화산업에도 대거 침투해 있다. 중국 애들이 365일 24시간 자기네 콘텐츠를 틀어대는 채널이 5개나 된다.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인들도 지금은 이게 중국 애들이 한한령 이후에 이걸 좀 막아놓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인들도 중국 시장 때문에 중국 애들한테 끌려다닌 친구가 뭐랄까요? 제가 보기엔 증거가 있다. 우리나라 이 연예 산업, 그 다음에 게임 산업에도 중국 공산당이 대거 침투해 있다.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는 그 민간 기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텐센트가 이게 들어와 있는 건데, 텐센트는 겉으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민간 기업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아까 중국 공산당 무슨 정보법인가 기억나세요? 당에서 시키면 뭐든지 다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기관, 교류단체, 제한중국단체, 교육계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여기 빽빽하게 써놨는데 빙산의 일각이고 중국 공산당이 정말 촘촘하게 빽빽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우마오당이 정말 심각해요. 오늘날에는 여론이 온라인에서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이제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하는데. 중국 애들이 이 온라인 공작을 하기 위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이 댓글 부대가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래요. 3천만 명. 게다가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 애들이 우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이게 작업한 증거들이 꽤 있어요. 게다가 이제 국내 체류하는 조선족이 100만 명이고 유학생들이 7만 명, 귀화 중국인들이 한 10만 명이 돼요. 얘들이 조직적으로 동원이 되면 온라인 여론을 완전히 제들게 되는 거죠. 이거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문제를 이 재작년에 2020년도에 TV조선에서 이제 이 방송을 했어요. 차이나 게이트라고 하는 한 50분짜리 49분, 50분짜리 이게 방송을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아가지고 TV조선 홈페이지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안튜브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거 메모 좀 해놓으세요. 안튜브라는 데서 이걸 캡처를 해가지고 안튜브 채널에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방송을. 그래서 안튜브의 차이나 게이트 이거 보시면은 중국 공산당이 온라인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떻게 공작을 하고 있는지 매우 자세히 생생하게 잘 방송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보시고 주변에도 좀 홍보 좀 부탁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